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장수환, 김현주, 임혁, 최인숙님의 공동 저서입니다. 파트 3. 성격 이론의 이해. 제7장 정신 분석 이론, 제8장 분석 심리 이론, 제9장 개인 심리 이론, 제10장 심리 사회 이론, 제11장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 이론, 제12장 인지 이론, 제13장 인본주의 이론, 제12장 인지 이론. 인지란 일반적으로 사고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사고 외의 지각, 기억, 지능, 언어 등을 포함하는 정신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인지 발달이란 다양한 인지 기능의 복합적인 발달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인지 이론이란 인간의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 태도, 동기 등의 비지적 능력 발달의 수정을 다루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과 클라이언트의 왜곡된 인지 구조를 변화시켜 재구조화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아론 백 등의 인지 치료 이론으로 대표되는 성격 발달 이론이다. 인지 이론에서는 인간을 매우 주관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세상에는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인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 현실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인지 이론에 의하면 객관적이고 외적 현실은 개인의 독특한 방식에 따라 구성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므로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주관적 현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인지 이론의 인공관은 무의식을 강조한 정신 분석 이론에 비해 긍정적이고 환경에 인간이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무의식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다분히 충동적 존재로 보는 정신 역동 이론과 달리 인지 이론에서는 인간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또한 정신 역동 이론에서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무의식 속성을 가진 인간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를 중시하지만 인지 이론에서는 환경적 원인이 인간에 의해서 지각되고 인식되는가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1. 인지 이론의 발생 배경. 1900년대의 피아제는 인간 발달의 관점에서 인지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아동의 사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지 발달이 세분화하였다. 이후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20세기 심리치료 영역에서 정신분석치료와 행동치료가 활발하게 적용되었는데 1950년 그 한계에 직면하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그중 1950년 들어 인간의 인지적 구조와 과정을 측정하는 연구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또한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을 정교하게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며 행동치료의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론 백은 정신분석과 행동치료로 잘 치료되지 않던 우울증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지치료를 개발하였다. 현재 인지치료는 불안장애, 성격장애, 섭식장애 등 거의 심리치료 방법으로 확장하고 있고
마음 챙김, 수용 전념 치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방가로 1. 피아제의 생애와 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는 1896년 스위스의 뉴사텔에서 태어났다. 10세 때 공원에서 본 알비노 스페로우라는 새에 관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15세에 뉴사텔 박물관장의 연구를 도와 연체 동물에 관한 연구를 동물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학생인 줄 모르고 스위스 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까지 하는 해프닝이 있을 정도의 천재성과 뛰어난 관찰력으로 21세에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고 알프레드 비네의 연구실에서 아동용 지능 검사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 아동의 지능 검사 시 틀린 답이 일관성 있는 유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동의 사고가 성인과 다르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냈으며 아동이 어떤 사고를 하는가에 연구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꿈, 도덕성, 흥미 등의 주제를 연구 목표로 삼아 아동들의 공통적 오류를 통해 발달상 각 연령에 맞는 인지 발달 수준이 있음을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의 업적을 정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1921년에서 1925년 사이 정기에는 유아의 언어, 판단과 추리, 세계관, 도덕관에 대해서 1926년에서 1955년 중기에는 유아의 행동 관찰과 유아의 개념 형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자신의 세 자녀를 통해 인지 발달 이론과 4단계를 체계화하게 된다. 1956년 이후 후기에는 제네바 대학에 정착하여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과학적 인식을 과학사와 발달 심리학 등의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인식론적 철학 사상을 발표하게 되는데 구조주의 철학 사조에 해당하는 발생적 인식론의 변증법적 심리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가로 2. 주요 개념. 양가로 1. 수능 과정. 인간의 인지를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한 형태로 보고 인간은 감각에 주어지는 환경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즉 인지 발달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수능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수능 과정은 동화와 조절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동화는 무엇을 먹거나 소화시킬 때처럼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여 통합하는 과정이다. 조절은 대상이 기존의 틀로서 이해되지 않을 때 그 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동화와 조절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인지가 점점 발달한다고 보았는데 안정적인 이해를 생성하기 위해 동화와 조절 사이의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평형이다. 양가로 2. 도식. 도식은 유기체가 외부의 사물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사용하는 지각의 틀 또는 반응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기, 지기, 때리기, 차기와 같이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이 반복하는 행동과 경험을 말한다.
방가로 3. 인지 발달 단계. 인지 능력의 발달은 아동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취되며 발달 단계의 순서는 불변한다.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른으로부터 학습이나 유전적 요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아동 스스로가 구성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각 단계는 주요 행동 양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전체적인 심리 구조이다. 각 단계는 심리적 구조가 통합되며 다음 단계의 심리적 구조에 통합될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각 단계의 사고 과정은 서로 다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객관적이며 타인의 관점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양가로 1. 감각 운동기 0세에서 2세까지. 이 시기 유아는 감각과 운동을 사용하여 지각한 활동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사고가 행위로부터 발달한다는 것이다. 영아는 출생 직후 반사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고 지기, 때리기와 같은 여러 가지 운동 반응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 능력으로 인해 영아들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세상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감각 운동기라 한다. 피아제는 감각 운동기 내에 6단계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때 행동 양식은 대부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닌 감각 운동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6단계로 나누며 간단한 지각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이때 발달한다. 첫째, 반사의 수정이다. 예를 들어 아기는 엄마의 젖꼭지 모양에 맞추어 빨기 반사를 수정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물체들을 빨며 배를 부르게 하는 물체와 그렇지 않은 물체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1차 순환 반응이다. 순환 반응이란 반복적 행동으로 이러한 반복이 인지적 가치를 지닌다고 피아제는 주장하였다. 첫 번째 반복 행동은 자신에 대한 것으로 이런 행동을 1차적이라고 불렀으며 그 예로는 손가락 빨기이다. 셋째, 2차 순환 반응이다. 2차 반복 행동은 외부 세계를 향한다. 예를 들어 아기는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흥미로운 사건을 재현하려고 한다. 넷째, 순환 반응의 협응이다. 이때 영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협응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즉, 담요를 당겨서 그 위에 놓인 장난감을 자신이 잡을 수 있는 위치로 옮기는 게 가능해진다. 다섯째, 3차 순환 반응이다. 외부 세계에 있는 사건을 재현하려는 능력이 더 발달하는데 어떤 행위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시행착오적 탐색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물건을 떨어뜨리면서 그 물체가 떨어지는 다양한 궤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초점은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궤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섯째, 도식의 내재화이다. 이때 아기는 특정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그 결과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식의 내재화는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의미한다. 피아제에 의하면
감각 운동기 인지 발달 6단계에서 개념적 사고가 시작된다. 피아제는 감각 운동적 정보가 개념적 사고의 발달을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그와 관련한 개념이 대상 영속성이다. 영아들은 4에서 5개월경이 되면 숨겨진 물체를 정확하게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물체를 꺼내려면 그 물체의 일부가 보여야 한다. 9개월경에는 완전히 숨겨진 물체도 찾을 수 있게 된다. 12개월경에는 A, not B, 오류가 사라진다. 영아들은 물체가 새로운 장소에 숨겨지는 것을 보기만 한다면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 물건을 꺼낼 수 있게 된다. 완전한 대상 개념은 18개월경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의 이동을 해결할 수 있을 때 나타난다. 즉, 영아는 어디에 물체를 숨겨도 찾을 수 있다. 즉, 감각 운동기 전반에 걸쳐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는데, 대상 영속성이란 어떤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해도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양가로 2, 전조작기 2에서 7세 사이. 이 시기 인지 발달 단계를 전조작기라고 한다. 아동은 아직 조작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해진다. 전체적인 파악보다는 특수한 부분적 상황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고 편협한 사고를 한다.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물이나 사건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가능해져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가상적 놀이가 가능하고 상징적인 형태로 사고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보존 능력이나 가역 능력 등이 부족하고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생명이 없는 사물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물할론적 사고를 한다. 전조작기의 특징을 요약하면 상징적 표상이고 가장 주목할 만한 한계는 자기 중심성과 중심하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상징적 표상이 발달하는 시기인데 학령 전기 아동이 나무 막대기로 총을 대신하는 것이다. 즉 상징적 표상은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사물, 단어 또는 사고를 사용하는 능력을 연습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전조작 아동의 사고의 한계 중 하나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 중심성의 한 예는 학령기 전 아동이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종종 상대방의 말을 잊어버린 듯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만 집중하여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 시기 아동은 사건이나 사물에서 더 중요하지만 덜 눈에 띄는 특징을 제외하고 지각적으로 눈에 띄는 한 가지 특징에 집중한다. 피아제가 실험한 보존의 이해는 중심화의 좋은 이해이다. 보존 개념은 단순히 사물의 외관이나 배열만 바꾸는 것은 물질의 양과 같은 중요한 물질을 반드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생각이다. 5에서 8세 아동을 대상으로 액체의 양 보존, 고체의 양 보존, 수의 보존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늘고 긴 잔에 오렌지 주스가 더 많이 들었다고 대답하고 짧고 두꺼운 찰흙 덩어리보다 길고 가는 찰흙 덩어리에
차력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한계는 구체적 조작기에서 극복한다. 양가로 3. 구체적 조작기 7에서 12세까지. 이 시기 아동은 세상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다. 즉,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유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정신적 조작을 할 수 있다. 정신적 조작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책략과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관점 외에 여러 관점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며 상황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며 가역성의 원리를 터득하여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 즉, 이 시기의 모든 조작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데 3 더하기는 5는 8이며 8에서 3을 빼면 5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또한 앞서 그림처럼 다른 잔에 주스를 부어서 한 잔의 높이가 높아 주스의 양이 많아 보일지라도 이를 다시 원래의 잔에 주스를 옮겨 부으면 두 잔에 담겨있는 주스의 부피가 같다는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를 시대손으로 나열하는 식의 서열 조작이 가능해지고 공간, 속도 등의 개념도 형성된다. 양가로 4. 형식적 조작기 12세 이상. 이 시기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추론을 통해 가설을 세워 검증할 수 있는 형식적 사고가 가능하다. 조합적 사고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가설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결과에 미치는 변수를 고려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본질 등에 대해 생각하면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져 이상주의와 유토피아와 같은 현재와 다른 사회를 상상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검증해 보지 않고 관념적인 세상의 변혁을 기도한다. 전조작기와 다른 자아 중심성으로 인해 독특한 종교와 현실적이지 못한 이데올로기에 심취할 수도 있으며 점차 성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탈중심화가 이루어진다. 피아제에 의하면 이전 세 단계와 달리 형식적 조작기는 보편적이지 않다. 즉, 모든 청소년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 조작적 사고는 그들의 지적 세계를 확장하고 풍요롭게 한다. 3.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도덕성 발달 이론은 콜버그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도덕성 발달에 적용시켜 제시한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이다. 콜버그는 인간 행동에서 도덕적 판단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도덕적 수준은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 그 단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방가로 1. 콜버그의 생애. 콜버그는 피아제의 전통을 이은 학자로서 도덕적 발달 단계 이론을 수립하였다. 1927년에 태어나서 미국 뉴욕에서 성장한 그는 앤도버 아카데미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의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이스라엘 건국 운동에 참여하여
유럽에서 오는 귀환하는 유대인을 태우는 수송기에 부조종사로 일했다. 이후 1948년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그는 1년 만에 학사 학위를 받아 동대학원은 심리학과에 진학하는 우수함을 보였다. 처음엔 임상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곧 피아제의 이론에 관심을 갖고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에 대한 연구를 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박사 학위 논문에 쓰인 것이 새로운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이다. 방가로의 주요 개념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도덕적 사고에 초점을 두었다. 콜버그는 아동의 도덕 판단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는 피아제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각 단계를 세분화하였으며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그는 하인즈 이야기와 같은 가상적인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피험자들은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하인즈는 약을 훔쳐야만 했는가? 훔치는 것은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왜 그러한가? 만약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내를 위해 약을 훔치는 것이 남편의 의무라고 생각하는가? 좋은 남편이라면 이 경우 약을 훔쳐야만 하는가? 약사는 가격에 상한선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약값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있다면 왜 그러한가? 이와 같이 콜버그는 연령별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묻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콜버그는 문화나 사회마다 도덕적 신념이나 가치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덕성의 내용보다는 도덕성의 사고 구조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함에 있어서 옳고 그른 내용보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된 사고의 틀이나 그 추리 양상에 따라 도덕 발달 단계가 결정 지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콜버그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발달은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 그 단계가 결정되며 도덕성 발달도 인지 발달처럼 낮은 수준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의 발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덕성 발달에는 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방가로 3. 도덕 발달 단계. 피아제는 아동의 도덕 발달을 3단계로 보았는데, 즉 1단계는 전 도덕적 단계로 도덕이나 규칙의 존재를 모르는 단계이다. 2단계는 타율적 도덕 단계로 행위의 옳고 그름이 외적인 증거와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고 본다. 3단계는 자율적 도덕 단계로 행위의 결과와 더불어 의도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콜버그는 이러한 피아제의 이론을 확장시켜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어떻게 추론하는가를 분석하여 도덕 발달 단계를 6단계로 구체화하였다. 콜버그는 여러 갈등 상황에서 각 연령층의 아동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도덕 발달 수준을 전인습적 수준, 인습적 수준, 후인습적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을 2단계씩 모두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전인습적 수준은 자기중심적이며 보상을 얻고 처벌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인습적 수준은 사회적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 의무와 법에 대한 수능에 초점을 둔다. 후인습적 수준은 이상에 집중되어 있는데 도덕적 원칙에 초점을 둔다. 각 수준은 다음과 같아. 양가로 1. 전인습적 수준. 전인습적 수준은 처벌과 복종 지향과 도구적 및 교환 지향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처벌과 복종 지향 단계는 어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른들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한다. 이 단계의 사람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인즈가 약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논쟁할 수도 있다. 2단계인 도구적 및 교환 지향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며 미래에 돌아올 호의를 기대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잘한다. 이 단계의 사람은 하인즈 부인이 나중에 그에게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훔치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양가로 2. 인습적 수준. 인습적 수준은 대인관계에서 서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기대하는 3단계와 법과 같은 사회적 체계에 따라 움직이려는 4단계로 구분한다. 3단계에서 좋은 행동은 타인의 기대 혹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행동한다. 그 목표는 착한 사람같이 행동함으로써 타인의 칭찬을 얻기 위함이다. 이 단계 사람은 하인즈가 약을 훔쳐서는 안 되며 그래야 법에 복종하는 착한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단계의 사람은 사회적 규칙과 기대,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증진시킨다고 여긴다. 남편은 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인즈가 약을 훔칠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혹은 훔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사회는 도둑질을 금해야 하므로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양가로 3. 후인습적 수준. 후인습적 수준은 사회적 계획 혹은 개인적 권리를 지향하는 5단계와 보편적 원칙을 지향하는 6단계로 구분한다. 5단계에서 도덕적 행동은 집단에게 최선의 이득이 되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며 공정하고 집단이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생명, 자유, 기본 인권과 같은 가치와 권리는 보편적으로 옳으며 다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어느 사회에서나 따라야 한다. 즉 소유권에 관한 사회적 규칙이 더 이상 개인의 복지에 이득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인즈는 약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6단계에서 도덕적 행동은 정의의 보편적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윤리적 원칙들에 대한 헌신이다. 법이 이런 원칙을 어길 때 개인은 법보다 보편적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생명 보존은 다른 모든 권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하인즈는 약을 훔칠 수 있다고 논쟁할 수도 있다. 방가로 4. 콜버그 이론에 대한 비판. 콜버그의 이론은 인지 과정이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문제와 사회적 관습의 문제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았고 대상 아동의 면담을 기초로 도덕적 추론 단계의 개념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비판 등이 제시되고 있다. 길리건에 따르면 남성은 정의와 권리의 원칙에 가치를 두는 반면 여성은 배려, 타인에 대한 책임감 및 타인들을
착취하거나 해치는 것을 피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도덕적 지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하인지의 딜레마에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콜버그는 도덕적 추론이 비연속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각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더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면 더 낮은 단계의 추론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이 더 높은 단계의 도덕적 추론 기술을 점진적으로 습득할 수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목표, 동기, 신념과 일치할 때 더 낮은 단계의 추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4단계 추론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 규칙을 어긴 결정을 타당화하기 위해 2단계 추론을 할 수 있다. 즉, 도덕적 추론의 발달이 전적으로 비연속적인지는 불분명하다. 4. 인지치료 이론 방가로 1. 백의 인지치료 이론. 백의 인지치료는 초기에는 주로 우울증의 치료에 적용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다양한 정신장애의 치료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인지치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각이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만든다는 전제를 가지고 인지적 애곡을 수정하여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며 시간 제한적이고 구조화된 접근이다. 백은 러시아계 유대인 미국 이민자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애동딸의 사망으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었다. 백 자신은 부러진 팔이 감염되어 완치되지 않아 평생을 고생하게 되고 어릴 때 경험이 이후의 이론과 치료 기법에 이용되었다. 1954년 펜실베니아 대학 정신과 교수로 재직하며 정신분석학회로부터 정신분석 훈련, 대학 내 인지치료 연구소를 설립하여 우울, 자살, 불안, 공황장애, 물질 남용, 결혼 문제, 성격 장애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백은 사건이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 방식이 감정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인지행동치료의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양가로 1. 주요 개념 1. 자동적 사고. 백은 원하지 않는 감정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의도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자동적 사고란 정서적 반응으로 이끄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개인의 노력 혹은 선택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자동적 사고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한번 난로에 손을 대고 나면 다시는 난로에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 이 경험을 통해 아이는 앞으로 난로뿐만 아니라 난로처럼 생긴 물건까지도 조심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한다. 심리적 장애를 지닌 이의 자동적 사고는 애곡이 있고 극단적이며 부정확하다. 2. 중간 믿음. 중간 믿음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바로 아래층에 있는데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완고하고 편협한 가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만 사랑받는 거야.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해. 등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자동적 사고를 형성하는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규칙과 태도를 반영하며 핵심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3. 핵심 믿음.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과 가정이 점차 단단한 핵심 믿음이 된다. 핵심 믿음이란 축적된 학습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말한다. 암묵적이기 때문에 자동적 사고보다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 및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관한 가장 일반화된 가정들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핵심 믿음은 세상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에 의해 기초하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양가로 2. 흔한 사고의 오류, 인지 애곡이라고도 합니다. 생각에 있어 체계적인 오류를 의미한다. 정보 처리가 부정확하거나 비효과적일 때 나타나며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나타내거나 비논리적 추론과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사고의 오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 1.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극단적 사고 또는 경직된 사고라고 합니다. 사물과 일을 흑과 백 두 범주로 나누어 바라본다. 자신의 성과가 안전하지 않았을 때 자신을 완전한 실패자로 여긴다. 극단적이고 경직된 사고는 종종 강한 도덕적 판단 및 자기 평가를 동반하는데 이는 불필요하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인종주의, 사회적 편견, 성차별, 정치적 극단주의가 극단적 사고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은 흔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필요한 압박감을 주기도 한다. 2. 지나친 일반화. 한 번에 불쾌했던 경험이나 부분적인 정보를 확대하여 영원히 되풀이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일반화 오류라고 한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강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요즘 세상은 온통 위험해 하는 것이다. 일반화 오류를 범하는 사람은 결코 항상 누구든 어디 누구도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3. 여과 또는 과장. 여과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부합하는 정보만 취하고 타당하더라도 자신의 고정관념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과장은 기존 믿음에 부합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나 빈도를 부풀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잉크 한 방울이 비커에 떨어져 그 안에 물 전체를 까맣게 물들이는 것과 같아. 4. 지나친 비약으로 결론 내리기. 자신의 결론을 지지하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하나, 독심술의 오류. 그녀는 나를 바보로 생각하고 있어와 같이 누군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릴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둘, 점쟁이 오류.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할 뿐 아니라 이런 예상이 이미 확고한 사실이 되었다고 믿는다. 5. 긍정적인 것 인정하지 않기. 긍정적인 경험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별것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애써 부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실제 경험과 어긋나는 부정적 신념을 유지한다. 6. 감정적 추론. 자기의 부정적 감정이 실제 현실을 반드시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난 죄책감이 들어. 난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게 틀림없어와 같이
가정한다. 우리의 감정이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때로 어떤 강렬한 감정이 자신의 부정적 사고가 진실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7. 해야 한다식 사고. 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자신은 채찍질을 당하거나 혼이 나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아. 게다가 의무와 필수는 감정을 해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초래되는 정서적 결과물은 죄의식이다. 해야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스스로도 화, 좌절, 분개심을 느끼게 된다. 8. 낙인 찍기. 엉뚱한 낙인 찍기. 지나친 일반화의 극단적 형태이다. 자기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대신 부정적 낙인을 스스로 찍어버린다. 나는 실패자야. 타인의 행동이 거슬리면 그 사람에게도 부정적 낙인을 찍는다. 저 녀석은 한심한 낙오자야. 엉뚱한 낙인 찍기는 편견과 감정이 잔뜩 실린 말로 어떤 사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9. 개인화. 자신과 무관하게 발생한 부정적 사건에 대해 실제로는 자신의 책임이 별로 없는데도 자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10. 비난하기. 이것은 다 당신 잘못이야와 같이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 시작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점점 더 책임 전가에 몰두하게 된다. 비난은 인지적으로 막혔을 때 도달하는 막다른 골목이고 억울함, 비통함, 분노감, 적개심 등의 모든 파괴적인 감정을 촉발하는 확실한 도화선이다.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비난을 하는 경향이 있다. 양가로 3. 치료 방법. 100은 클라이언트가 보다 건설적, 목표 지향적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추론을 변화시키는 것을 인지치료의 목표로 본다. 치료 초기 자동적 사고에 초점을 두고 자동적 사고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수정하도록 돕는다. 역기능적 사고에 잠재되어 있는 중간 신념과 핵심 신념의 치료가 초점이 된다. 방가로 2. 앨리스의 합리정서 행동 치료. 합리정서 치료는 앨리스에 의해 고안된 기법이다. 앨리스는 인간을 스스로 사고와 정서, 행동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성장 지향적인 존재로 보면서 인간의 사고, 행동, 감정이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문제가 예부적인 사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된 혹은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해 야기된다는 독특한 개념을 만들었다. 100이 자신과 세계에 관한 개인의 정보 처리 과정에 나타나는 오류와 왜곡을 문제의 핵심으로 가정한 것에 비해 앨리스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가정하였다. 앨리스는 1913년 미국 피츠버그의 브롱크스의 거리에서 자랐으며 자칭 반고아로 성장하였다.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성적이었으며 백만장자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였고 영문학을 전공해 소설을 쓰기도 하였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정신분석가로서 비공식적 훈련을 받았지만 1955년 인지를 강조하는 인지치료를 소개하고 정서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 인지정서치료로 접근법을 수정하게 된다. 1991년 인지, 정서, 행동치료로 이름을 고치고 인간을 성장 지향적 존재라고 보았으며 인간의 문제는 외부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잘못, 즉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백은 문제의 핵심을 정보 처리 과정의 오류와 애곡이라고 보았다. 양가로 1. REBT의 주요 개념 1. REBT의 기본 가정. 앨리스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양면적 본능을 지닌 존재이며 심리적 장애는 인간의 비합리성에 의해 파생되는 비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의 결과로 보았다. 또한 인간의 비합리적 사고 성향은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강력한 생물학적 근원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다. 인간에게는 사용되지 않은 거대한 성장 자원이 있지만 동시에 이를 파괴하고 깨트릴 수 있는 경향성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생득적인 자기 파괴 방식으로 자신을 파괴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사고 체계는 어린 시절의 문화 및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스스로 반복적으로 주입해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비합리적 사고가 반복적으로 주입해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비합리적 사고가 활성화되어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장애를 일으키는 비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 생각들을 변화시킴으로써 행동 및 정서 상태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2. ABC 이론. 앨리스는 신념 체계를 합리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인간의 정서적, 행동적 결과의 원인으로 사건보다는 신념 체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합리적 신념 체계는 바람직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비합리적 신념 체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초래한다. 즉 인간의 비합리성은 개인을 정서적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취약성의 바탕이 되면 비합리적 사고와 신념은 고통과 혼란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설명하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의 핵심은 ABC 이론이다. A. 선행사건, B. 생각, 신념, C. 정서적, 행동적 결과. A는 생활 환경에서 일어나는 촉발 사건이다. B는 이러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신념이다. C는 촉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이 나타내는 정서적 또는 행동적 결과를 의미한다. 3. 비합리적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가 지속이 되면 정서장애의 원인이 된다. 비합리적 사고는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요구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당위적 사고를 하는데 과장성, 자기 비하성, 낮은 인내심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고 건설적인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의 차이를 논리성, 현실성, 실용성, 융통성, 파급 효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표 12-4와 같아. 양가로 2. 치료 방법.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의 치료 목표는 내담자가 정서적 고통과 자기 폐쇄적인 행동을 줄여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고 나아가 더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림 12-4와 같이 A, B, C, D, E, F 치료 모델이다. 이는 치료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과 행동 C를 경험하게 하는 비합리적 신념 B를 찾아내어 논박 D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신념에 근거한 효과적인 철학 E를 갖게 하여 좀 더 적극적인 새로운 감정과 행동 F를 경험하도록 변화시킨다. 5. 인지이론의 평가와 적용. 백과 앨리스의 인지치료 이론은 잘못된 인지적 왜곡이나 비합리적 신념을 바꿈으로써 문제가 되는 정서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백의 인지치료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를 실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치료 매뉴얼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더불어 언급된 인지행동치료 이외에도 마음 챙김과 수용 전념치료 등도 최신 인지행동치료에 해당하며 통증 관리와 같은 신체적 고통에도 활용되는 등 적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지이론의 요약.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발달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1. 감각운동기는 0에서 2세까지 감각과 운동을 사용하는 지각한 활동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2. 전조작기 2세에서 7세까지 조작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한 단계로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한계가 있다. 3. 구체적 조작기 7세에서 12세까지 세상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다. 즉,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유를 추론하는 능력이 가능하다. 4. 형식적 조작기 12세 이상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고 가설을 세워 검증할 수 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문화나 사회마다 도덕적 신념이나 가치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덕성의 내용보다는 도덕성의 사고 과정에 중점을 둔다. 1. 전인습적 수준. 복종과 처벌을 지향하고 상대적 쾌락주의다. 2. 인습적 수준. 착한 소년, 소녀를 지향하고 사회 질서와 권위를 유지한다. 3. 후인습적 수준. 민주적으로 용인된 법, 보편적 원리를 주장한다. 백의 인지치료 이론. 1. 자동적 사고. 정서적 반응으로 이끄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개인의 선택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이다. 2. 중간 믿음.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바로 아래층에 있으며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완고하고 편협한 가정이다. 3. 핵심 믿음. 경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앨리스의 합리정서 행동치료. 1. ABC 이론. 선행사건 A에 대한 합리적 혹은 비합리적 신념체계 B에 따라 정서적 행동적 결과 C를 초래한다. 2. 비합리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의 지속은 정서장애의 원인이 되며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요구를 한다. 3.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의 차이는 논리성, 현실성, 실용성, 융통성, 파급, 효과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피아제가 주장한 전조작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언어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다.
2. 대상 영속성이 발달되는 시기이다. 3.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4.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구분이 완전하지 못한 시기이다. 5. 상징 개념을 획득하는 시기이다. 정답은 2. 대상 영속성이 발달되는 시기는 아니다. 2. 피아제의 인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체적 조작기에는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추론을 통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2. 인지 능력의 발달은 아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취되며 발달 단계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3.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둔다. 4. 도덕 발달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로 제시한다. 5. 보존 개념은 전 조작기에 획득한다. 정답은 2. 인지 능력의 발달은 아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취되며 발달 단계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3.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의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을 특징에 따라 분류한다. 2. 대상을 연속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3. 대상의 질량 혹은 무게가 형태 및 이치에 따라 변하여도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대상 영속성을 획득한다. 5. 조합 기술을 획득한다. 정답은 4. 대상 영속성을 획득한다입니다. 4. 콜버그의 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 윤리에 의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판단한다. 2. 개인 상호 간 대인관계의 조화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3.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다. 4. 타인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이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한다. 5. 도덕적으로 옳고 법적으로 타당할 때 충족된다. 정답은 3.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다입니다. 5.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보존의 개념을 획득하게 되어 역조작성의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유목화가 가능하여 동물과 식물이 생물보다 하위 개념임을 안다. 탈중심화로 인해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1. 반사기 2. 전조작기 3. 구체적 조작기 4. 형식적 조작기 5. 감각 조작기. 정답은 3.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6. 인지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동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것. 나. 도식,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 다. 조절, 기존의 도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것. 라. 평형화, 동화와 조절을 통해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 정답은 3. 나라. 도식과 평형화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